아니 여기는 어떤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디터 H입니다. 최우섭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애플 명동이고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애플 스토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취직하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최우섭입니다. 국내 세 번째 애플 스토어가 문을 엽니다. 명동에 새로 생긴 센터포인트 건물에 있어요. 롯데백화점 맞은편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2018년에 가로수길이 생겼고, 그리고 지난해 2021년 여의도에 이은 세 번째 스토어입니다. 이걸로 이제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이쪽 저쪽 이렇게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7일날 오후에 문 열기 전에 좀 초대를 받아서 미리 구경을 좀 하고 왔거든요. 가로수길처럼 단독 건물이 아니라 그 큰 건물의 빌딩에 1, 2층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이걸로 애플 스토어의 세 가지 형태, 그러니까 단독 건물, 그 대형 쇼핑몰 내부, 그리고 큰 빌딩의 스토어가 국내에 모두 들어오게 됐어요. 요즘에 애플 스토어도 보면은 그렇지만 뭐 설계나 디자인이 완전히 막 처음 보는 막 새롭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초기 애플 스토어는 각 지역마다 특징을 살려갖고 굉장히 그 잘 드러나게 디자인했었거든요. 뭐 어느 정도 기준 가이드가 있긴 했지만 딱 사진이나 이미지나 딱 보면은 어느 나라에 있는 애플 스토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 규모나 뭐 형태에 관계없이 같은 경험들, 여기에 가면 이게 있겠지, 저기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좀 일관성을 중심에 두고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은 사실 뭐 애플 스토어 2.0이라고도 부르긴 하는데요. 특징은 뭐 이렇게 입구 쪽에는 짙은 회색의 테두리가 있고요. 또 전면은 볕이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큰 유리창을 놓죠. 그래서 최소의 조명으로도 내부가 환하게 밝혀져요. 바닥도 보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난방사를 만들어서 햇빛만으로도 내부를 환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스토어 안에서 전기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스토어 안에서 쓰는 전기를 자급자족해서 탄소 발생량을 제로로 줄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어에 들어서면 가운데 쪽에는 이 테이블에 제품들이 놓여 있고요. 그 벽 쪽에는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전시되는 에비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명동은 2층 구조인데 1층, 2층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2층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 화면을 보고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포럼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투데이 애플 같은 그런 행사들이 열리곤 하죠. 이날은 일러스트레이트로 유명한 나나님이 오셔갖고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세션이 열렸었는데, 저는 가서 이런 거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네, 봄날의 꽃 같은 말을 더듬지고, 그리고 1층 입구 쪽에는 나무가 이렇게 깔려 있죠. 이게 가로수길에도 그렇고요. 샌프란시스코 비롯해서 요즘에 생기는 적지 않은 스토어가 실내에 커다란 나무를 두었죠. 그래서 이게 안과 밖의 경계를 좀 무너뜨리고, 그래서 거부감을 줄이고 휴식 공간의 느낌을 주는 그런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무가 좀 밖에 있는 거랑 같으면 좋았겠다 싶긴 한데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운치는 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높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건물 구조 자체가 2층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1층과 2층이 막혀있는 구조가 아니라 2층에서도 1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D자 형태의 모양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디자인의 절정이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기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벽에서 뭔가 이렇게 탁 하나 튀어나와 있는, 굉장히 좀 디자인적으로 또 약간 공돌이 입장에서는 와,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멋있는 디자인이었는데, 그래도 여기 명동에는 비슷하긴 하지만 중간에 기둥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명동 스토어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가로수길과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2층으로 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만 220명에 달한다고 해요. 이 리테일 규모로는 뭐 건물 크기나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규모 엄청나죠. 8개 나라 출신 직원들이 있고요. 이 안에서 소통되는 언어는 11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명동은 요즘 좀 분위기가 썰렁하긴 하지만 원래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모이는 지역이죠.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뭐 코로나19나 요즘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좀 바뀌는 상황에서 그 수요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풀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명동에는 처음 보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바로 1층 왼쪽 안쪽에 보면은 픽업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 코로나19가 막 번지면서 온라인에서 제품을 주문해 놓고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제품을 받아가는 픽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아예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따로 마련한 거죠. 이게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만든 공간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 또 애플 스토어는 물건을 딱 이렇게 사서 뭐 계산하고 뭐 받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이런 테이블에서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다가
뭔가 그냥 물건을 받아가는 것처럼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접수대처럼 물건 주고받는 공간이 있는 게 편리하긴 하겠지만 좀 어떤 느낌일지 잘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식으로 문의한 뒤에 다시 한번 가서 봐야겠어요. 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새로운 애플스토어도 보고, 나가서 예전에 뵙던 여러분들도 만나고 왔는데, 해외 출장이나 여행 갈 때마다 저는 애플스토어 막 열심히 찾아다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이렇게 늘 누리던 일상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살 물건이 없더라도 구경해보시고, 평소에 마음에 두시던 물건들이 있으면 가서 몇 번씩 자주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품을 선택할 때 그냥 스펙으로, 또 대충 생각으로 남이 한 리뷰만 보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직접 한번 만져보고 충분히 써보고, 또 거기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애플스토어의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